문제 다 준비됐어? 한지하나? 네, 14.1절 발표를 맡게 된 이인행입니다. 네, 14.1절은 이중적분에 관한 절인데요. 14.1절에서는 이제 연수 문제에 이중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적분 구간을 그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주어진 적분 구간에서 이중적분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그다음에 푸비니의 이론을 아는지를 묻는 문제랑 이중적분의 이제 활용에 관한 문제, 이 5종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중적분을 단순히 이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네, 우선 1번의 교재 문제가 답이 잘못되어 있음을 먼저 알립니다. 우선 단순히 적분하고자 하는 적분 변수에 대해서만 변수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상수로 생각하면서 적분은 매우 간편히 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는 그냥 인테그랄을 2번 적어주시면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단순한 이중적분을 묻는 문제이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문제에서 이제 A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assume을 이용해 주시면 이제 A를 상수처럼 저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문제 풀을 때 잠깐, 내가 힌트를 좀 줄게요. 네. 그 다음에 4번에서 6번은 적분 구간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간을 직접 보고, 플롯의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4번에서 6번 과정을 하면서 플롯의 이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것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네, 5번의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었고, 6번의 경우도, 6번에 이제 이런 기능이라던가, 필의 기능을 더 익힐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7번에서 8번 문제는 주어진 구간 R에 대해서 이 주어진 적분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그리기 위해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구한 것이고 그 구간을 직접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적분을 했더니 값이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로 7번과 마찬가지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구하고 그린 뒤 값을 구했습니다. 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구간을 그리는데 이제 점으로 주어졌을 경우는 직접 그려서 이제 이 부분은 따로 적분을 해주고 이 부분은 따로 적분을 해주어서 구한 것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분 순서를 바꿔도 값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F가 연속이면은 푸비니의 이론에 의해서 적분 순서를 바꿔도 적분 값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번에서 12번은 순서를 바꿔서 적분을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의 경우는 적분 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그 적분 구간을 보고 순서를 바꿔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 구간을 보고 이제 X를 먼저 할지 Y를 먼저 할지 판단해서 바꿔주는 문제입니다.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에는 이제 이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시정하였습니다. 13번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림을 보고 그릴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14번의 경우는 이게 어떤 변수를 먼저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분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Y를 먼저 해줘야만 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15번은 단순히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16번의 경우는 이제 이걸 한 번에 그냥 코드로 짜게 되면은 올바른 값이 나오지 않고 적분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기함수, 오함수 특징을 적용해서 생략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컴퓨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를 저희가 일단 따로 코드를 짜서 계산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따로 계산을 해서 지워준 뒤 그 뒷부분을 다시 코드를 짜서 계산을 해주면 올바른 값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렸으면 더 좋았지 않겠어요? 아, 네. 그래프 먼저 그리면서 노는 게 쉬워지는데 그래프 없이 컴퓨터를 그냥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값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프를 그려주면 더 손쉽게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18번은 이제 이 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17번도 아까 앞에서와 같이 단순히 계산 문제이고 18번 문제가 이제 이 부분에 차지하는 볼륨을 구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그 바깥의 부분이니까 그냥 9의 부피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빼주면 값이 나오는 거죠. 이제 20번에서 21번의 문제는 이제 활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보통 이게 이 이중적분이 무게중심이나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이용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 식을 이용해서 이 fxy는 일단 밀도에 관한 함수이고요. 그 밀도에 관한 함수를 이와 같이 적분해 주시면 무게중심과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면적에서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여기서는 밀도가 1이니까 그냥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 모멘트는 각각 위의 시기를 따라 해주면 값이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는 이제 X축에 대해서 회전체 부피를 이중적분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축에 대한 회전체는 부피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중적분으로 바꿔주면은 2파이 y를 이중적분 해주면 그냥 그게 회전체 부피임을 알 수 있죠. 그거를 증명한 결과입니다. 22번 문제는 21번 문제를 통해 얻어낸 이 식을 실제로 문제 풀이에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회전한 회전체 부피를 직접 위의 식을 21번의 식을 이용하여 구했더니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3번 문제는 아까 21번 문제에서 같이 관성 모멘트를 구한 문제인데요. 네. 그 관성 모멘트 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24번에서 20.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설명을 줘서 센터로 매스는 무엇이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고 이것도 아까 또 프린트 대신에 쇼 명령어를 줘서 이거를 프린트하면 수식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근데 박스에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면 그 진짜로 여러분들이 거의 책을 만드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너무 똑같으니까 약간씩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 네. 여러분 있으면 누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면서 그런 시도들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네. 그 다음에 24번에서 25번 문제는 이제 면적을 이중적분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1을 이중적분 해주면 그 도메인에서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 값의 평균 값을 그 함수 값 이중적분 값을 그 면적으로 나눠준 값인데 이를 통해 예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들을 아까 위의 두 식을 이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4.1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